네, 가족, 직장 상사처럼 당장 손절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에서 말하는 이 위험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히릿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드려보려 하는데요. 먼저 우리 히릿들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20대 후반의 히릿입니다.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이렇게 셋인데요. 아빠께서 약간의 가스라이팅을 빙자한 소시오패스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마나 제가 실수를 하면 당신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 정치인이나 주변 사람 등의 이름을 붙여 아주 지긋지긋하다 너 김땡땡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요. 옷이나 헤어스타일링 등 본인이 추천해준 대로 스타일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잘 어울리고 옷에도 사는데 내 스타일을 몰라서 진거가 바르지 않을까봐 얘기해주는 거야 라고 하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또 듣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등 한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 음악이면요 취향 참 이상하네. 그런 쓰레기 같은 음악 듣지 말라. 라거나 한국 대중가요도 질이 낮다며 요즘 애들은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친구나 상사와의 갈등에서 힘이 들어서 혼자 앓거나 엄마와 상의라도 하고 있으면요. 저쪽 다른 방에서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공감보다 자신의 경험을 끼얹은 충고를 하십니다. 엄마께서도 이런 아빠와 함께 오랜 시간 있어서일까요? 종종 본인의 잘못이나 기억력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사건에 대해 무조건 제가 자식이란 이유로 너 진짜 무섭다, 이상한 애다, 사람 하나 잡겠다 이렇게 말하며 자기 잘못을 축소하십니다. 제가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려면 이런저런 이유로 제 돈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또 집안 경제 상황상 독립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저 역시도 병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지인이 제게 조금만 단호하게 하면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의를 자처하게 되고요. 관계에서 제가 안다라는 위치로 스스로 행동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서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다가도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면 갑자기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족과 저의 행동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도 그렇고 어머님까지 그러시니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히릿은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소시오패스일까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들을 주로 띠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건데 다른 사람의 뭐 감정, 욕구, 뭐 이런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극단적인 공감 능력이 결여거든요. 사연 속의 아버지께서도 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본인 하고 싶은 얘기나 행동을 그냥 다 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네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뭐 김땡땡 같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조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발언들을 하셨을 가능성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냉담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끼친 그런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는데 이 사연 속의 아버지께서도 본인의 어떤 이런 막 적대적인 행동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연 속에서는. 그렇지만 그 밖에 우리가 소시오패스 했을 때 뭐 본인 스스로나 남한테 안전하지 않은 뭐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런 측면들은 사례에서 확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은 있어요. 네네. 면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그 아버지께서 소시오패스다 아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사례에서 일부 그런 반사회성 성격 특성들이 좀 드러나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사연 보내주신 우리 히릿께서는 이런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독립할 수 없는 환경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최선일까요? 가능한 선 안에서 적절하게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우리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성격적으로 이런 결함들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빈번하게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많이 하냐. 이건 진짜 상대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결함에서 오는 이 수치심과 이 분노감을 투사하는 거거든요. 수치심이나 분노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외부로 밖으로 배척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드리는 이제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공격을 개인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상대방의 공격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공격을 가하는 상대방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동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사연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옷 스타일링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내 진짜 음악적인 취향이 쓰레기라서가 아니라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네. 아버지의 공격이 그만큼 무력해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혹시 회색돌 기법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오, 아니요. 뭔가요? 회색돌 네, 기법? 회색돌 기법. 이런 류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월감을 느껴요. 원래 본인들이야말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부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초연하고 되게 쿨하고 통이 큰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런 자신 앞에서 누가 폭포수와 같은 감정을 막 드러낸다. 막 화내거나 울거나 뭐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취약함이 드러났다고 이제 그 류의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여요. 훨씬 그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스스로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마냥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또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일부러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게끔 굉장히 자극하는 행위들도 많이 해요. 책에서는 제가 미끼라고 표현했거든요. 미끼를 던진다고. 상대가 점점 멀어지려는 어떤 느낌이 들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상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라도 자신과 소통을 다시 하게끔 감정적으로 취약해진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좀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감정의 동요 없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무반응으로 일관되게 대처하는 기술이에요. 하나의 돌처럼 반응하는 거고 지루한 존재로 인식할 때까지 앞에서 아무런 빛깔 띄지 않고 약간 배경에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띄는 부분이 있는 건데 처음에는 실은 녹록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초반에는 자극을 주려고 더 세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무미건조한 모습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서서히 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렇게 벗어나셔서 나만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연도 가볼게요. 헤어진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로 의심되는데 이로 인해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가 됩니다. 자녀는 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녀의 말에 의하면요. 아빠가 내 머리는 돌고래 지능보다 못하다고 했어.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자녀는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아빠는 자기가 천재라서 직장에서도 좋은 부서에 있는 거래.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은 세상에 없대. 나는 아빠를 따라갈 수 없댔어. 라는 말을 하곤 한답니다. 전 남편이 결혼 중에도 저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가 맞는지 판단 자료가 될 듯해서 적어봅니다. 나 아니었으면 너는 결혼을 못했다. 내가 너를 구제해준 거다. 너는 어디 가서 나같이 잘생긴 사람 못 만난다.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너는 끝까지 나를 믿었어야 한다. 내가 사실을 확인하려 한 행동은 부부간의 신뢰를 먼저 깬 행동이다. 내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 것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일만 해서 그런 것이다. 가정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너는 엄마가 맞냐.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네. 사실 제가 중간에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네요. 고생이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실은 그 자녀분이 그 돌고래 얘기했다는 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 하죠? 말 속에서 굉장히 너시시스틱한 특성들을 두드러지게 조금 감지할 수 있었어요. 돌고래 진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자녀한테 할 수 있었던 거는 무슨 감정을 느낄지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언행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이 너시시스트 부모 중에서는 자기 자식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취약한 너시시스트. 제가 접했던 사례는 취약한 너시시스트 엄마인데 딸이 굉장히 외모가 좀 예뻐요.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딸한테 이제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면 그렇게 외모는 한순간이다. 엄마는 뭐 너보다 어렸을 때 더 예뻤다. 그런 거 듣고 너가 너무 우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부모인데 자녀를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너는 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이죠.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는 식의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천재라서 나는 여기 직장에 그 좋은 부서에 있는 거다. 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없다, 뭐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완전 과대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 네. 정말 진지한 것이 느껴집니다. 네. 속에서. 네. 이 얘기를 하는 느낌 자체도 뭔가 찬사와 칭찬을 또 자녀한테 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특성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느껴졌고, 나보다 너가 먼저 승진한 거는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거다. 이게 되게 좀 그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질투심에서 비난 발언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배우자가 승진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내 일만큼 기뻐해 주는 게 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뭐 가정생활 소홀해서 너 승진한 거야. 이거는 실은 질투심의 표현이고, 질투심은 공격성의 한 감정이에요. 누구나 근데 이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요.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질투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너시시스트들은 이 질투, envy의 감정을 과하게, 부적절하게 느낀다는 게 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께서도 보시기에 좀 이런 특성들이 보인다니까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희리분의 자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는 그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이나 뭐 너의 뭐 엄마가 아빠가 나르시시스트야 실은 하지 말라고 조언드려요.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 자체를 자녀 앞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는 자녀의 정서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대신에 건강하지 않은 부모의 언행으로 인해서 자녀가 경험할 감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사연의 아빠가 뭐 돌고래 지는 것보다 못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느꼈을 어떤 상처, 수치심, 본인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엔 자기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게 약간 잘못된 거라고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이가 현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고 너가 충분히 지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당사자를 비난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이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한 아빠의 행동,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자녀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 본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런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녀가 그 건강한 즉 부모한테 연락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제 내남자분들이랑 상담을 이제 많이 진행을 했어서 네네. 이 건강하지 않은 쪽 부모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 사이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요. 아이의 안녕보다는 자신이 우위에 서고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와 상황을 조정하려고 들고 배우자에 대한 억한 심정을 보복적으로 이게 푸는 게 실은 본인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아빠는 우리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연락하는 걸 귀찮아해.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너시시스틱한 배우자가 이런 행동들을 보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속적으로 자녀를 안심시키고 배우자의 어떤 거짓말과 이간질에 자녀가 말려들지 않게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나르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선생님 책에도 이런 다양한 사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많이 잘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막 화가 나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의 채널 토킹 닥터스에 찾아가셔도 좋을 듯 하고요.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희릿들께 위로의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은 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되고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말 많은 경우에
오랫동안 이렇게 스스로를 탓한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자기 검열을 하죠. 네. 내가 문제인가? 뭐 내가 이걸 충분히 잘 못해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받으면 몸이 진짜 아파요. 뭐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나 심지어는 암 수술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본인의 탓이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책과 여러 어떤 영상들이 본인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